안녕하세요. 미네르 5분 톡톡의 자격증 원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작은 얼굴 만들기의 찰떡궁합, 실리프팅과 사각 보톡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얼굴이 커지는 걸 원치 않겠죠. 예를 들면 이제 사진을 찍을 때나 얼굴을 보일 때 좀 작아지는 모습을, 작아지는 자신의 얼굴을 이제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명이서 사진 찍을 때 조금 자신만 좀 뒤로 가서 찍는다든지 아니면은 혼자 사진을 찍을 때 뭐 이렇게 각도를 조절해 가지고 셀카를 찍을 때 자신의 얼굴이 좀 작게 보이려고 연출을 하겠죠. 이처럼 자신의 얼굴이 좀 작아지는 얼굴을 염원합니다. 그러면 얼굴이 커지게 보이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뭐 다 아시다시피 얼굴에 골격이 큰다든지 뭐 광대뼈라든지 아니면 사각턱이라든지 얼굴의 두상이 이 골격이 큰다든지, 두 번째는 피부가 처져서 그 하관에 많이 이제 밀려 내려와서 하관이 커지게 보이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씹는 저작근의 발달, 본인의 그 식생활 습관이라든지 뭐 껌을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뭐 오징어를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유전적으로 집안 대대로 이 그 저작근 사각턱 근육이 발달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하고 또 하나는 이제 얼굴이 입체감이 없고 이게 악광대라든지 우리 코 옆에 여기 좀 이렇게 그 앞볼, 이 약광대가 좀 이렇게 입체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살이 빠지면서 밋밋하게 평면적으로 보임으로 인해서 얼굴이 더 크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굴이 좀 크게 보이면은 대부분 많이 하시는 게 이제 다이어트를 많이 하시거든요. 뭐 칼로리를 좀 섭취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운동을 한다든지, 사실은 그렇게 해서 얼굴이 이제 좀 작아 보이거나 그러면 좋은데 이제 그렇지가 않죠. 피부가 더 처지고 아니면 늘어져 보인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큰 대안으로 이제 많이 생각하시는 경우가 이제 안면 윤곽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광대뼈를 축소한다든지 아니면 사각턱 절제술을 한다든지, 뼈죠. 사각턱 뼈를 절제술 한다든지 아니면 양악수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문제점이 이제 전신 마취를 해야 되고, 또 광대뼈 수술 같은 경우는 그 광대뼈 축소술을 하시더라도 사실 전후 사진이 크게 표시가 안 나요. 대개는. 그 무슨 소리냐면은 CT를 찍어보면은 분명히 광대뼈는 축소가 돼 있는데 전후 사진이나 아니면 본인 수술 후에 만족감은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각턱 절제 수술이 있는데요. 이제 사각턱 뼈 절제 수술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 중에 어떤 동맥을 건드려서 출혈이 생긴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악수술 같은 경우는 수술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하고 나서도 굉장히 이제 그 회복이 되는 동안에 그 많이 불편하고 하시고요. 기간도 오래 걸립니다. 회복기가. 안면 윤곽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요, 그 얼굴 골격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피부가 처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면 윤곽을 하시는 경우는 그 적응증에 절대적으로 맞아야 됩니다. 진짜 얼굴 골격이 큰 경우 해야 되는 건데, 얼굴이 갸름하신 분들이나 얼굴이 약간 그 계란형으로 기신 분들이 안면 윤곽을 특히 사각턱 수술을 한다든지 광대뼈 축소를 하게 되게 되면은 얼굴이 더 처지는 그런 그 원치 않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죠. 안면 윤곽 하지 않고도 그 대안으로 그 얼굴을 작게 보이게 하고 실제로 작게 할 수 있는 시술들이 있습니다. 너무도 간단한데요. 이제 실 리프팅하고 사각턱 보톡스라든지 아니면 얼굴을 입체감 있게 연출하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이제 실 리프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얼굴이 처짐으로 인해서 하관이 넓게 보이고 또 악광대가 밋밋하게 더불어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우리나라 경우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그 처진 볼을 리프팅 하게 되면은 여성분들이 그 가슴에 브레이저 받는 것 같이 이 리프트 업이 됩니다. 리프트 업이 돼서 하관은 갸름해지고 그 다음에 악광대가 입체감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 역광대가 좀 들어가는 그런 그 효과를 나타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사각턱 보톡스가 있는데요. 그, 그 아시아인들이나 특히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사각턱, 이 저작근 근육이 굉장히 발달한 경우가 많습니다.
꼭 껌을 씹거나 아니면 뭐 딱딱한 음식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선천적으로 이 사각턱 근육이 발달한 경우가 있는데요. 사각턱 보톡스를 맞고 나서 그 한두 달 지나게 되면은 얼굴이 굉장히 갸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각턱 보톡스 같은 경우는 그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시술 시간도 굉장히 짧습니다. 1분 이내면 끝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술하는 범위도 사각턱 부위에 그 근육 주사만 간단히 뭐 두세 군데 맞으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하고 시술 효과도 좋습니다. 실 리프팅과 사각턱 보톡스를 같이 하면은 굉장히 효과가 좋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 턱이라든지 앞턱이라든지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여러 번 뭐 말씀드렸는데요. 이 앞턱이라든지 특히 약광대, 이 브릿지 존이라고 해가지고 브릿지 라인, 이 코하고 악광대 사이 이 라인 부위를 조금 이제 입체감 있게 튀어나오게 해주면은 굉장히 입체감이 있어서 얼굴이 작아 보이고 생동감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은 실리프팅하고 사각턱 보톡스를 동시에 같이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사각턱 보톡스를 한 달 전에 맞고 한 달 후에 실리프팅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실리프팅 할 때 사각턱 보톡스와 실리프팅을 동시에 합니다. 사각턱 보톡스 같은 경우는 이제 손님들이 대개 한 번 맞고 6개월에 한 번씩 맞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그것보다는 사각턱 보톡스를 맞고 6개월이 돼버리면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일회성에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요, 사각턱 보톡스를 맞는 날부터 4개월 후, 4개월 후, 4개월 후, 6개월 후, 6개월 후 총 6회를 맞게 됩니다. 즉 무슨 소린고 하니, 사각턱 보톡스 한 번 맞고 나서 4개월째가 되면은 이 저작근 근육이 튀어나오지 않고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고 퇴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시기 때 다시 한번 또 사각턱 보톡스를 놔서 계속 놓게 되면은 이 근육이 다시 원상태로 되돌아오기 전에 맞는 거기 때문에 계속 퇴축이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주변에 뭐 팔이 부러져 가지고 기부스 하신 분들 보셨죠? 그분들 기부스 이제 풀고 나서 이제 팔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팔이 슬림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기부스한 동안은 팔 근육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팔이 왜소하게 보이는 거죠. 그런 효과와 마찬가지로 사각턱 보톡스를 1회만 맞는 게 아니고 사각턱 보톡스를 그렇게 순차적으로 맞춰서 이제 아예 그냥 그 퇴축시켜버리는, 위축시켜버리는, 좀 굉장히 오래 가게끔 퇴출시키는 역할을 하는 방법입니다. 얼굴을 작게 좀 축소하는 시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가장 효과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은 뭐 안면 윤곽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좀 큰 시술부터 하는 것보다는 우리 얼굴에 실리프팅이나 아니면은 사각턱 보톡스라든지 아니면은 얼굴의 입체감을 살리게 되면은 훨씬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그렇게 큰 수술하지 않고도 얼굴을 작게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잘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작은 얼굴 만들기의 찰떡궁합, 실리프팅과 사각턱 보톡스였습니다. 많은 도움 되길 바라시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댓글란에 꼭 질문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